요즘 상가 투자 좀 어렵고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상가가 진짜 위험한 상가다라고 생각들 하고 계신가요? 뭐 예를 들면 분양 상가, 그리고 유동인구가 없는 상가, 그리고 지방 상가, 뭐 신도시 상가 이렇게 막연하게 떠오르는 거는 진짜 많으실 텐데 대부분 정확하게 어떤 상가가 정말 위험한 상가인지 그 기준 자체를 명확하게 갖고 계신 분들은 많이 없을 겁니다. 저는 명확하게 진짜 위험한 상가다라고 생각하는 게 딱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너무 좋아 보이는 상가입니다. 아니 이게 뭔 두리뭉실한 얘기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보여드릴 이 상가가 딱 그렇게 너무 좋아 보이는 대표적인 상가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감이 바로 오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런 상가에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다녀온 곳은 분당 미금역, 그것도 5번 출구 바로 앞에 있는 대로변 1층에 있는 상가거든요. 누가 봐도 와 저기는 진짜 좋은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가 중 하나입니다. 경매로 진행된 물건인데 최초 감정가가 무려 2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평당 1억 3,500만 원 정도고요. 거의 뭐 웬만한 서울 핵심지 아파트 가격 수준이죠. 이렇게 감정 가격도 높고 전철역 바로 앞에 번지르르한 상가인데도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서 결국 최저 가격이 7억 7천만 원대까지 내려왔었습니다. 최근에는 10억 8,500만 원에 낙찰이 되었는데 감정 가격의 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낙찰이 되었으니까 뭐 낙찰 받으신 분이 잘 받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해당 상가를 입찰도 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아니 분당에 있는 초역세권 상가의 대로변이고 가격도 반 이상 싸면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너는 왜 안 산다고 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는 이 상가를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가에 넘어가는 이유 중 가장 큰 특징은 너무 좋아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이 상가 많이 메리트가 있어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미금역에서도 굉장히 가깝고 대로변이고 차도 좀 많이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건물 외관도 삐까번쩍하고 바로 옆에 호실에는 뭐 다빈치 안경, 이철 헤어커커, 휴대폰 대리점 같이 좀 대형 프랜차이즈들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가가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지도를 보시면 해당 상가를 둘러싸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있는데 해당 상가 뒤쪽으로는 아파트 세대가 거의 없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상가가 위치한 왼쪽은 상대적으로 열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에 위치한 상가들이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되는데 그 정도는 사람들이 충분히 오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상가 투자가 무서운 점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땐 거리가 좀 가까우니까 충분히 내 상가까지 걸어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거리가 몇 미터 차이인데도 위치가 좋지 않다면 사람들은 절대로 오지 않거든요. 우리가 소비자라고 생각해보면 이해가 좀 더 쉬워요. 예를 들어서 만약 우리가 집 앞에 빵을 사러 가야 하는데 A빵집은 집 앞에 바로 있고 B빵집은 집에서 100m 정도 걸어가야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100m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B빵집이 미친 듯이 맛있어서 꼭 그곳을 가야 하는 게 아니라면 무조건 집 앞에 있는 A빵집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소비자 입장이 되어보면 최대한 이동하는 거리를 줄이고 싶어 할 겁니다. 따라서 거리가 가까우니까 내 상가로도 걸어올 것이다 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좀 어느 정도 되셨다면 이제부터는 가장 중요한 상가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건데요. 겉으로 좋아 보이는 것과 실제로 돈이 되는 상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현재 해당 상가는 예전에 나와 있던 가격, 즉 임대 조건이 보증금 9천만 원에 월세 540만 원이었습니다. 현재는 600만 원 이상 책정되어 가지고 나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전용 면적이 16평에서 17평 정도 되는 상가가 월세만 600만 원 가까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금액은 거의 1만 세대급 상권에서 장사가 꽤 괜찮게 되는 곳에 있는 가격과 비슷한 가격이거든요. 근데 해당 상가는 좀 전에도 입지 분석을 해봤지만 해당 상가 뒤편으로 아파트 수요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상권의 상가들보다 좀 더 열세하고 장사가 좀 덜 될 수 있겠다라는 걸 우리가 판단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00만 원 정도 되는 월세는 임차인들이 감당하기 쉽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유추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10평대 매장에서 월세 600만 원을 넘게 내고 장사할 만한 업종들을 찾으면 되는데 해당 상가에서 어떤 업종들이 600만 원 이상 내고 장사를 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알아보면 쉽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해당 상가에는 이미 편의점도 있고 휴대폰 대리점도 있고 안경점도 있고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도 있고 부동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건 프랜차이즈 요식업 정도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프랜차이즈 요식업 임차인이 들어온다고 해도 그 요식업 장사가 잘 돼서 월세를 600만 원 이상 잘 낼 수 있을까? 이걸 생각했을 때는 의문이 좀 든다라는 겁니다. 해당 상가에서 임차인이 장사가 좀 잘 돼야 월세를 잘 낼 수 있을 텐데 지금 상가 위치는 그런 프랜차이즈 요식업 장사가 잘 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어 보이는 자리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지금 낙찰받은 금액 자체가 해당 감정 가격보다 반값이 저렴하게 낙찰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익률로 계산을 해서 월세를 좀 더 저렴하게 내놓는다면 임차가 나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보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거는 진짜 투자자 사고방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초보 투자자분들은 여기에서 분당 미금역에 있는 상가니까 잘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끝내지만 우리는 하나를 더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어떤 업종이 들어와서 월세를 내가 원하는 뭐 예를 들어 600만 원이면 600만 원 이상 내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거를 좀 계산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엔 상가 투자의 본질이 이거거든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좋아 보이는 자리 그걸 찾으려고 하는데 진짜 중요한 건 해당 상가에서 임차인들이 장사를 해서 나한테 월세를 잘 낼 수 있는 자리인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좋은 자리처럼 보이는 거랑 실제로 임차가 맞춰져서 임차인이 장사가 잘 되는 거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 상가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걸리는 거는 작년에 이미 한 번 낙찰이 됐었다라는 건데요. 11억 9천만 원에 낙찰이 됐었는데 낙찰자분이 잔금을 못 내고 미납을 했습니다. 뭐 왜 그랬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게 뭐가 됐든 투자자 입장에선 조금 찝찝한 건 사실이겠죠. 그리고 해당 상가에서 안 좋은 점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바로 이 상가의 구조입니다. 해당 상가는 전면 폭이 겨우 3.8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상가에서 전면이 좁다라는 거는 다른 상가보다도 불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런 상가는 판매 업종이나 뭐 음식을 파는 요식 업종 이런 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다면 길에서 눈에 얼마나 잘 띄느냐 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상가는 세로로 길쭉하고 전면이 좁기 때문에 전면이 넓은 상가보다 길에서 노출이 덜 된다.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뭐 이런 거는 현장에서 직접 보지 않으면 좀 모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현장에 오셔서 이런 건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초보 투자자분들이 실수하는 것들이 항상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역세권이다, 1층이다, 대로변이다, 유명 프랜차이즈가 있다 뭐 이런 단어들 때문에 혹해가지고 구입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상가는 좋은 단어들만 이렇게 모아놓는다고 해서 좋은 상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게 그냥 하나밖에 없어요. 이 월세를 내고도 장사를 해서 잘 운영을 할 수 있는 업종이 있는 상가냐 이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계산이 안 되는 상가라면 뭐 강남이든 판교든 미금역이든 뭐 어디 깐따삐아 별이든 결국 다 공실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상가 투자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제발 좋아 보이는 상가에 넘어가서 구입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상가 투자를 하겠다면 투자자의 시선으로 좀 보는 게 필요하거든요. 진짜 투자자는 이제 건물 외관보다 멋있어 보이고 이런 것보다 임차인들이 어떤 업종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잘할 수 있는지 이걸 먼저 봅니다. 그리고 이 월세 내가 원하는 월세를 누가 감당할 수 있는지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을 파고들어서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시선으로 상가 투자를 바라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연봉이 월세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